자, 기후행동 시뮬레이션 안내 영상입니다. 부제로 엔로드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제안과 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후행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활동을 한 줄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이때 엔로드는 약자인데 시뮬레이터의 이름이고요. 기후행동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뮬레이터의 이름입니다. 자, 기후행동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개 분야의 대표 집단의 일원이 되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각 집단 간의 협상을 진행해서 기후위기를 2100년까지의 발생할 수 있는 그 기후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해소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목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앞으로 2100년까지 도달하게 되는 지구 평균 기온의 값은 3.6도가 더 상승하게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IPCC와 같은 유엔 산하 기구들에 의해서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4차 보고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IPCC의 정기 보고서는 6차까지 발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8개의 분야란 무엇이냐? 지금 제시되어 있는 이 8개의 분야가 되겠는데, 자, 클린테크, 즉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밋 저스티스 워크는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 운동 단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어떠한 집단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다만 이제 다른 집단 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를 이용하고 농업 그리고 임업, 그러니까 숲을 이용하는 그러한 가장 1차적인 기초적인 생산을 해내는, 우리가 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기초산업 분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토지, 농업 그리고 임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산업과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산업, 그리고 수송을 포함하고 있는 물자의 생산, 그렇죠. 산업과 생산 분야, 인더스트리, 그리고 커머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컨벤셔널 에너지인데, 밑에 있는 기호를 봐도 알겠지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화력발전소, 그리고 화력발전소에 들어가게 되는 화석 연료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원자력 발전,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전통적인 재래식 화석연료, 에너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의 경제 분야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3가지는 국가를 군으로 나눠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분야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진국에 해당되는 Developed Nation, 해당 나라들의 국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Emerging Nation, 여기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신흥부흥국, 새롭게 이제 선진국의 지위에 반열에 이루고 있는 그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해당이 되고, Developing Nation, 여긴 저개발 국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발전이 늦는 그런 국가들에 해당이 됩니다. 각 국가들별로 이제 입장이 다르겠죠. 물론 산업 분야들도 입장이 다를 겁니다. 각 분야들의, 이 8개 분야들의 어느 한 분야에 여러분이 속해서 그 분야의 대표가 되어서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 구조와, 그리고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표 정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의 회의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걸 발표하고, 그 후에 이제 협상을 통해 가지고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게임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엔로드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MIT 경영대학원,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이걸 제작한 MIT 경영대학원, MIT 슬론이라고 하는데 거기랑 클라이밋 인터랙티브, 이 기후행동 시뮬레이션 게임을 만들어낸 단체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기대하는 2100년까지의 기온 상승의 폭입니다. 현재 3.6도씨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물론 밑에 화씨온도로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두 가지 정도 동시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라던가 뭐 도표를 이용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건 글로벌 소스 오브 프라이머리 에너지, 그러니까 기초 에너지,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초 에너지원이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누적 비율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탄 그리고 석유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천연가스, 그다음 재생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핵, 그리고 이 뉴제로는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함께 제시가 되고 있는 자료는 온실가스의 넷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라는 뜻이고 이제 방출량의 순수 방출량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만큼이 방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2000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위는 기가톤 단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100년까지는 80기가톤 이상, 거의 90기가톤 이상으로 배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로 인해서 3.6도씨의 기온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꿀 수 있게끔 우리가 사회,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떠한 뭐 생활 양식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조작을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 아래 나와 있는 이 조작 패널이 되겠습니다. 이 조작 패널에는 지금 총 8개, 그리고 2개 분야별로 나눠가지고 이런 레버들이 다양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 18개의 레버를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이 18개의 레버를 조작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는 100가지 이상입니다. 100가지 이상이 이 내부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100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절묘하게 밸런스를 이뤄서 현재 이 시뮬레이터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조작할 수 있는 각각의 레버들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에너지 공급, 에너지 서플라이,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보면 알겠지만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바이오 에너지, 재생에너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송 분야, 수송 분야의 효율과 전기화,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고요. 건축과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화와 에너지 효율을 따지고 있고요. 성장 분야에서는 인구 성장과 경제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토지 이용과 산업에 의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산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양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항목인데 숲을 없애는 것, 디포레스테이션 있고, 그 다음에 메테인과 그 밖에 등등, 그러니까 에너지 발생에 의해서 우리 발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산화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온실 기체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어떤 기술적인 측면인데 숲을 통해서 숲을 조성하는 어포레스테이션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제거하는 방식, 그리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버들을 여러분들이 팀 미팅과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제안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한 번에 하나씩만 조작을 하게 될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놓았기 때문에 영어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이 자료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모든별로 제공이 될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방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9가지 순서로 될 수가 있고요. 소개와 그룹 활동, 개막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운영하는 선생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게 되는 건 각 라운드별 팀 미팅,
자신이 소속된 팀 간에, 자신이 속한 그룹 간의 정책을 결정하는 시간이 팀 미팅의 시간이고, 전체 프레젠테이션은 그렇게 결정된 정책을 발휘하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다가 반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1라운드는 팀 미팅과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2라운드, 3라운드에서도 반복이 되는데, 단 2라운드부터는 1라운드 때 발표한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집단 간의 협상의 시간이 팀 미팅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 2라운드를 진행을 할 거고, 각 라운드의 끝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후에 시뮬레이터에 반영된 각각의 요소들의 변화가, 레버의 조작 값이 그 결과적으로 기온 상승을 2100년까지 2도씨 이내로 제한을 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게임은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라운드 이후에 참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4라운드까지 제공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종료가 되든 목표에 도달을 하든 어쨌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토의를 하게 됩니다. 실패 또는 성공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발휘된 정책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자, 전체적으로 시간은 2시간에서 약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팀 미팅은 각 팀별로 의견을 수합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각 집단의 입장이 잘 서술되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이 브리핑 자료는 여러분에게 내가 하는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리핑 자료를 열심히 읽고 꼼꼼하게 읽어서 본인이 속한 집단의 입장, 어떠한 이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가가 브리핑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정책을 협의해서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때 팀 미팅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2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본 프로그램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멀티 솔빙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하나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2 이상의, 서로 다른 분야에서 2 이상, 분야가 다르진 않아도 되지만 2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게끔 정책의 의도와 정책의 방향을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정책의 발의를 통해서 아까 그 시뮬레이터 상에서 보았던 18개의 레버 중 하나를 조작할 수 있게끔 정책을 발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시된 정책 때문에 어떠한 계층, 소외계층,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계층 또는 인종별로 이런 계층들이, 또는 특정 국가가,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 또는 선진국이, 또는 어떠한 산업이, 화석연료라든가 아니면 클린테크라든가 이런 특정한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정책 내부에 그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는 어떤 보조적인 장치를 갖추어서 정책 발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결정을 하고 나면 전체 프레젠테이션 시간대 8개의 집단이 모두 자신들이 팀 미팅 때 수립한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되고, 엔로드 시뮬레이터에다가 바로 이 레버 조작을 통해서 정책의 효용성, 정책의 어떤 영향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때 발표한 정책은 반드시 하나의 레버만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라운드부터는 팀 미팅 시간대에 이제 다른 집단과 협상이 가능한데요. 1라운드 때 발표된 정책들을 서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단의 정책이 우리 집단의 정책과 반한다, 서로 상반된다, 또는 비슷한 정책을 제시를 했을 때 그러면 협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로비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의미 있게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 다른 집단에서 모두 다 나올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협상과 발표 전체 프레젠테이션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터 상의 그 정책이 레버 조작으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게 되면 아까 이 2가지가 이제 자료를 제시한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자료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천연가스의 기초 공급량,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렇게 점점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볼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봐서 에너지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에너지 가격은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죠. 이런 것들, 에너지, 생산, 뭐 소비의 생산과 소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제 아까 총 배출량, 온실 기체의 총 배출량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랬을 때 검은색 선은 베이스라인이고 이제 파란색 선은 우리가 제안한 정책에 의해서 변경되었을 때 앞으로 2100년까지 변화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비교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서 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다. 얼마만큼 높이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자, 굉장히 많이 하이리하게 인크리스트 시킨다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시킨다면, 자, 아까 3.6도씨까지 2100년까지 3.6도씨의 기온 상승이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이 부분을 바꿈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 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서 자, 이렇게 0.2도씨 기온이 덜 높아지는 효과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뭐 인구 성장의 측면에서 인구 성장을 늘린다라고 하면 자, 기후를 좀 더 덥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인구 성장 비율을 줄이게 되면 뭐 이런 식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의 정책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각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와서 협상 과정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러한 과정을 이제 몇 라운드씩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이때 게임의 종료라는 건 성공 시에는 바로 끝내고 실패 시에는 이제 주어진 시간만큼을 최대한 운영을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라는 결론으로 끝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100년까지 평균 기온 상승의 여부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 각 집단의 정책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그 결과를 확인을 해서 각 집단의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미쳤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모두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기후행동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했고요. 이제 교과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뉴스나 여러 가지 책이나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개인의 실천 그리고 미시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구조, 경제, 정치 그리고 발전과 성장 이런 것들의 관점에서 과연 사회 전체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야 될 것인가, 세계적으로 국가 간에 어떠한 협력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참여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소개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해당 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